점수 잡는 Hackers. 안녕하세요. 해커스 토익에서 리스닝을 강의하고 있는 임세훈입니다. Part 2 최신 유형 분석,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유형별 평균 출제 숫자를 한번 보시면요. 일단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문이 평균 10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 Part 2가 25문제인데 그 중에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반드시 꼭 잡으셔야 된다는 점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봤더니 긍정 의문문, 부정 의문문, 평서문인데 사실상 이 두 가지는 같은 유형이라는 걸 감안하면 거의 넘버 2가 되겠죠. 그리고 평서문과 이제 선택 부가 의문문 이런 식으로 현재 이 순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토익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공략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디부터 공략을 해야 되는지 아무래도 우선 순위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이 좀 차근차근 공부를 해 나가신다면 일단 점수를 확보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최대한 채워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Part 2 공부 방법을 좀 말씀드리자면 전통적인 공부 방법은요. 일단 단어를 암기합니다. 사실 이거는 어떠한 언어를 공부하든 간에 당연한 거고요. 문제 출제 패턴을 암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우리 무슨 도시괴담처럼 막 몇 년 전에 우리 선배들 보면은 나는 영어를 정말 하나도 못해. 근데 그냥 단어 외우고 패턴을 외웠더니 답이 나오더라.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거의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질문을 듣고 대답을 듣고 다시 한번 패턴을 생각해서 정답을 판단한다. 이게 예전 전통적인 공부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것은 예전 일이에요. 토익의 유형이 문제 출제 유형이 점점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새롭게 바뀐 방법으로 Part 2를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자, 최신 공부 방법입니다. 단어 암기는 아무래도 넘버 1이에요. 이거는 뺄 수가 없어요. 얘는 아무리 우리가 방법이 발전한다 해도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대신에 단어를 암기하고 나서요. 패턴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자, 패턴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요즘 유형들을 보시면요. Part 2가 전통적인 패턴을 이용하지 않는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패턴이 아닙니다. 질문 듣고 대답을 당연히 들은 다음에 우리말로 대화가 되면 정답입니다. 우리말로 대화가 되지 않으면 당연히 오답이겠죠. 이게 뭐냐면 언어의 보편성이라는 겁니다. 일단은 어떠한 언어를 배우든지 간에 배우면서 모국어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모국어로 해석해서 대화가 진행되면 그 외국어로도 대화가 된다라는 이런 이론이 있거든요. 그 이론으로 봤을 때 우리 언어의 보편성 한번 기억해 보시고 그럼 이 중에서 패턴이란 게 빠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게 줄어드는 거예요. 생각할 게 줄어들면 당연히 속도가 빨라질 겁니다. 정확도도 올라가겠죠? 이러한 방법대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단어 암기, 우리말로 대화가 되냐 안 되냐 그것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문 특징 한번 보시면요. yes, no로 응답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말로도 그렇거든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할 거예요. 오늘 날씨가 어때요? 그랬더니 네. 대화가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말로 안 되니까 영어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날씨가 어때요? 라고 물어봤는데 네라고 대답했더니 이러이러한 이유로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냥 그렇게 우리는 대화를 하지 않으니까. 그 점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의문사와 동사를 듣는 겁니다. 예전에는 좀 되게 자극적으로 수업하는 경우를 보면은 막 의문사 하나만 들어도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예전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의문사와 동사를 들어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문제가 있죠. 문장을 들으면서 어떤 부분이 동사인지 우리가 판단이 빠빠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살짝 바꾼 게 의문사 포함해서 세 단어입니다. 근데 어떤 세 단어냐면 가장 잘 들리는 세 단어예요. 영어는 언어입니다. 특히 토익은 practical English이기 때문에 일상생활 대화에서 쓰는 것들을 가져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언어의 이 어떤 기능이 뭐예요? 내 생각을 상대방에게 가장 잘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아무리 우리가 발음이 빠르고 뭐하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 정확하게 들리는 단어를 알아듣기 위해서 단어를 암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가장 잘 들리는 세 단어. 근데 의문사로 시작하니까 의문사는 무조건 잘 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의문사 포함 세 단어를 들어볼 겁니다. 물론 평균 세 단어이기 때문에 조금 짧으면 두 단어가 될 수 있고요. 조금 길면 네 단어까지는 됩니다. 하지만 보통 평균 세 단어 정도면 될 거고요. 대화처럼 생각하고 정답을 찾아야 되죠. 그 다음에 유사 발음 혹은 비슷한 발음, 같은 발음들은요, 영어에서 싫어하는 유형입니다. 왜냐면은 영어는 약간 좀 있어 보이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옛날 영국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좀 많이 했다 이거를 보여주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직설적으로 말하면 조금 안 돼. 너무 무식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요 말을 할 때 요 단어도 쓰고 요 단어도 쓰고 요 단어도 쓴다? 그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오, 얘는 아는 단어가 많아. 공부를 좀 많이 했나 봐. 이런 거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영어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했던 말을 계속해. 그럼 얘는 아는 단어가 이거밖에 없네? 공부를 많이 안 했나? 싫어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답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비슷한 발음 나오면 오답이래 이렇게 기억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그 이유까지도 여러분이 알고 가보시면 조금 더 기억하기가 좋겠죠. 우리 같이 한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먼저 갈 건데요. 질문 들을 때는 의문사 포함해서 몇 단어죠? 세 단어 정도 들어볼게요. Number 1. Who is giving directions to the volunteers? 우선은 쉬웠어요. 끝까지 여러분이 다 들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쉽다고 해서 끝까지 다 듣고 어렵다고 해서 뭐 세 단어만 들어야지 쉽고 어렵고는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소부터 그냥 공략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여러분이 뭘 들어야 되느냐? 요렇게 듣는 거죠. 누가 줄 거야? 지시사항. 요렇게. 선생님 뒤까지 안 들어도 되나요? 네. 보통은 영어의 언어적 특성을 보면요. 중요한 건 앞쪽에 많이 둡니다. 대부분 앞쪽에 두거든요. 그럼 우리가 평균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앞쪽에서 잘 들리는 세 단어 정도만 체크해도 이 문장의 방향성을 따라갈 수 있고요. 방향성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건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줄 거야 지시사항? 이거 가지고 답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우리말로 대화가 되면 정답, 안 되면 오답입니다. A. Thanks for the help. B. You can ride with me. C. I was going to ask you that. 답을 찾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정답을 한 번에 고르셔도 되고요. 혹은 보기 세 개니까 오답 두 개만 제끼어도 되겠죠? 자, 봤을 때 자 누가 지시사항 줄 거야 그랬더니 고맙대요. 무슨 말이야? 왜 고마워? 대답이 안 되죠.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도와줘서 고맙대잖아. 대화가 아닙니다. 근데 누가 지시사항 줄 거야 했더니 너 나랑 같이 차 탈 수 있어. 아니 그러니까 지시사항은 누가 줄 거냐고. 대화가 아니죠. 참고로 차를 같이 탄다는 건 carpool이란 단어가 있죠. 실제 part 3나 4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단어니까 참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개를 제꼈단 말이에요. 그럼 안 들어도 일단은 C가 답인 거죠. 근데 내용까지 알아들었다면 완전 100점인 겁니다. 지금 누가 지시사항 주니? 했더니 나도 너한테 물어보려고 했어. 그 말은 서로 모르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면 된단 말이죠. 그냥 야, 누가 지시사항 줘? 나 너한테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아, 얘도 모르는구나? 오케이, 자연스럽게 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be about 동사 원형이라는 수거가 있습니다. 요것도 같이 바꿔 쓸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I was about to ask you that. 내가 너한테 나도 막 물어보려고 했었어. 나도 몰라서 물어보려고 했었어. 이런 식으로 대답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여러분도 간단하게 우리말 대화라고 생각하셔야지 이거를 패턴으로 가면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죠. 패턴 빼는 겁니다. 일반 의문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yes, no 봉인이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yes, no를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 나오는 몸통 내용이 중요해진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주어 동사를 이제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동사를 찾아요? 문장 듣는데 바빠요? 너무 힘들어요? 당연히 어떻게 하면 돼요?
가장 잘 들리는 세 단어를 찾으실 겁니다. 아까 의문사로 시작할 때도 똑같았어요. 근데 그때는 의문사가 맨 처음이라 너무 잘 들리니까 의문사 포함해서 세 단어고 지금은 의문사가 없죠. 가장 잘 들리는 세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긍정의문문, 부정의문문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요. 질문 내용, 알고 싶은 내용은 동일하거든요. 이것도 한국어와 영어의 공통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밥 먹었니? 밥 안 먹었니? 이거잖아요. 자, 두 개를 합쳐볼게요. 밥 먹었니? 안 먹었니? 밥 안 먹었니? 먹었니? 결국 같은 부분을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약간 까다로운 게 뭐냐면 우리말은 긍정으로 물어볼 때랑 부정으로 물어볼 때랑 네, 아니오가 바뀝니다. 근데 영어는 yes, no가 안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헷갈리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해라? 여기 다시 넘어가서 yes, no 신경 안 쓰면 됩니다. 긍정, 부정 신경 안 쓸 거고요. yes, no 신경 안 씁니다. 가장 잘 들리는 몇 단어? 세 단어. 요것만 듣고 우리말로 대화가 되면 정답, 안 되면 오답. 요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여기서도 문제를 좀 볼까요? 질문 먼저 갑니다. Number 2. Do you know if the paint on the bench is dry? 이번에도 어려운 단어들은 없었거든요. 봤을 때 마찬가지로 알아? 페인트 말랐니? 잖아요. 그죠? 너 알아? 페인트 말랐어? 이게 결국 요 문장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질문이란 말이죠. 여러분이 해석을 하실 때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학교 다니면서 막 예전에 수행평가 볼 때 이렇게 해석 수행평가들 보잖아요. 그럼 해석을 막 예쁘게 써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혼나니까 점수 깎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토익을 하면서도 리스닝을 하면서 자꾸 해석을 막 예쁘게 하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느린 거예요. 참고로 해석하실 땐 조금 캐주얼하게 하셔도 됩니다. 있는 단어 빼놓지 않고요. 없는 단어 집어넣지만 않으면 돼요. 그 있는 단어 중에서도 가장 잘 들리는 세 단어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마음의 여유가 있다면 네 단어까지 가져오면 퍼펙이죠. 왜? 알아? 페인트, 벤치에 말랐니? 이런 완전 퍼펙이죠. 근데 벤치가 빠져도 사실은 크게 달라지진 않는 단어죠. 다시 한번 알아? 페인트 말랐는지 이런 식으로 해석을 조금 편안하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평소에 쓰는 한국어로. 이거 가지고 대화 한번 대답 한번 찾아보자고요. ABC 정답 갑니다. A. She is an excellent painter. B. I wouldn't sit on it yet. C. No, I didn't get your email. 이번에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야, 알아? 페인트 말랐니? 그랬는데 그녀는 훌륭한 페인터래요. 일단 그녀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페인터, 그러니까 얘는 화가인데 어쩌라고 내용도 안 되고요. 페인트, 유사 발음까지. 꼬투리가 굉장히 많죠. 참고로 이런 꼬투리들은 여러분이 들을 때 다 찾을 필요는 없어요. 들을 때는 하나만 걸려도 오답이에요. 그리고 리뷰를 통해서 내가 미처 찾지 못했었던 나머지 이유들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B죠. I wouldn't sit on it yet. 난 아직 안 앉을 거야. 이 말이거든요. 되게 재밌지 않아요? 야, 페인트 말랐어? 난 안 앉으려고. 이거 함정 카드인가요? 아니죠. 왜 내가 안 앉겠어요? 아직 안 말랐으니까 라는 거죠. 그리고 원래 요거는요. 앞에 가정법에 사실 숨겨져 있어요. 내가 너라면 난 안 앉을 거야. 이거거든요. 왜 안 앉겠어? 다시 한번 페인트가 안 말랐다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이게 무슨 패턴이라고 할 거예요? 이거는 패턴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대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No. 물론 yes, no 신경 안 쓸 거예요. 왜냐면 너 알아? No. 연결은 됩니다. 하지만 yes, no가 중요한 게 아니라 뒷내용이 중요하다고 했죠. no 빠지고요. 나는 너의 이메일을 받지 못했어. 아니, 페인트 말랐냐고. 이메일 못 받았어. 아니, 페인트 말랐냐고. 대화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답인 거예요. 여기서 무슨 뭐 논리적 근거와 그게 아니라 대화. 그냥 모국어적인 대화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정의문문도 한번 가볼까요? 질문 먼저 갑니다. Number 3. Doesn't the Manhattan Tribune put video content on its website? 꽤 길죠, 질문이. 자, 항상 이렇게 긴 질문들을 우리가 어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왜냐하면 뭘 들어야 될지 몰라서요. 이제는 안단 말이에요. doesn't 부정이니까 이건 좀 훈련이 필요해요. 부정이 딱 들리면 탁 빼는 겁니다. 뿅 하고 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얘네가 비디오 컨텐츠 놨니? 라는 거죠. 그거 끝까지 안 들어도 괜찮다고요. 여차하면 보통 중요한 걸 앞쪽에 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런 질문들을 해요. 이런 고유명사들이 나오면 잘 모르겠어요 하는데 고유명사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이 공부를 해나가시면서 익숙해지셔야 되는데 특히 자주 나오는 고유명사들이 있거든요. 토익에. 여기서 이 트리뷴이라는 건 원래 로마의 호민관, 지도자라고 하죠. 굉장히 옛날부터 쓰던 말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대부분 이렇게 신문사 이름을 좀 많이 씁니다. 그래서 시카고 트리뷴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 신문사 이름이라고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자주 나오니까. 그럼 여기서 이 신문사가 비디오를 올렸니? 라는 거죠. 비디오 컨텐츠 올렸니? 라는 거. 그럼 여기서는 여러분이 내용 파악 끝났단 말이죠. 그래서 웹사이트, 그러니까 들어줘도 좋고 안 들어도 상관없다고요. 신문사가 비디오, 영상 올렸어? 이거를 알고 싶은 겁니다. 그럼 이거 가지고 답을 찾아볼게요. 얘네가 영상 올렸어? A, We recently moved to New York City. B, It's going to start uploading some soon. C, The movie theater was very crowded. 이번에도 괜찮죠. 그러니까 왜 이게 쉽게 느껴지냐면 여러분이 질문을 파악했기 때문이에요. Part 2는 질문을 파악하셔야 답을 쉽게 갈 수 있거든요. 자, 봤을 때 얘네가 영상 올렸어 그랬는데 우리는 최근에 뉴욕으로 이사를 갔대요. 왜 오답이에요? 원하는 대답이 아니잖아요. 대화가 되지 않으니까요. 이 안에 꼬투리가 없어. 뭐 여기서 맨하튼인데 뉴욕이니까 맨하튼은 뉴욕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없는 게 아니라 원래 상관이 있다고. 근데 그냥 내용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그 다음에 영상 올렸니 했더니 뭐래요? 곧 업로드 할 거래요. 곧 업로드 시작할 거래요. 그 말을 올렸어요? 안 올렸어요? 안 올린 거지 아직. 그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야. 올렸어? 안 올렸어? 이렇게 말해도 대답을 해도 되는데 이거를 곧 올릴 거야 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이런 거 되게 많죠. 저도 옛날에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임세훈 너 숙제했어? 안 했거든요. 안 했어 그러면은 부정이잖아. 혼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해? 이제 하려고 라고 긍정으로 바꿔서 이렇게 대답을 좀 많이 했거든요. 물론 어머니들은 귀신같이 알아차리십니다. 이놈 자식 아직도 숙제 안 하고 뭐 했어? 이렇게 혼나긴 했거든.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그 말하는 그게 토익에 그대로 등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일상생활 대화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요게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 C는 그냥 영화관이 사람이 되게 많대. 아니 그러니까 영화관은 사람이 많은데 여기서 영상 올렸냐고. 대화가 아니다 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이래야 여러분이 편하게 갈 수 있어요. 안 그래도 부담스러운 파트인데 우리가 막 내용 듣고 패턴 생각하고 하면 너무 힘들단 말이죠. 그냥 질문만 파악해 주시고 편안하게 대화라고 가면 훨씬 더 우리가 쉽게 답을 찾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평서문 들어갑니다. 이거 약간 끝판왕급이에요. 우리 패턴러들한테는 약간 끝판왕입니다. 왜냐면은 패턴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도 듣고 대답도 듣고 아 이랬구나 패턴까지 얘는 무슨 패턴이네 생각하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패턴러가 되시면 안 됩니다. 패턴 신경 쓰지 마시고 마찬가지로 잘 들리는 세 단어 듣고 대화처럼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제가 가끔 학생들한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저 오늘 잘생긴 것 같아요. 이러면 학생들이 굉장히 난감해하지만 대답을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들었던 제가 가장 창의적인 대답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저 오늘 잘생긴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오늘 거울은 보셨어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약간 마상을 좀 입었지만 이거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패턴이에요? 거울 봤냐 패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매번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패턴이 아니라 좀 마음속에 좀 부드럽게 플렉서블하게 마음이 좀 말랑말랑해서 대답을 듣고 이것도 대화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말로 대화가 되면 정답이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문제 하나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4. Our supervisor has offered to provide us with standing desks. 문장은 참 긴 것 같아요. 호흡이. 그쵸? 근데
어려운 단어가 없어요. 그리고 잘 들리는 한 3단어, 4단어 정도잖아요. 그럼 툭툭툭툭 우리말로 캐주얼하게 가시란 얘기인 거죠. 자, 봤을 때 슈퍼바이저입니다. 일단은 우리 높은 사람인 거 알고 계시죠? 뭐 매니저, 디렉터, 슈퍼바이저, executive 이런 식으로 윗사람을 나타냅니다. 한국에서 하고 조금 달라요. 한국은 예를 들면 매니저 같은 경우는 일반 직원인데 조금 좀 경력이 있는 약간 요런 사람의 느낌이 좀 있단 말이죠. 근데 영어로는 아닙니다. 영어로는요, 일반 직원이 아닌 관리자, 높은 사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 직책을 물론 나눌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토익을 공부할 때 있어서 우린 그냥 윗사람, 높은 사람 이거면 돼요. 혹은 그냥 그 사람 이렇게 이미지만 있어도 되거든. 그러면 그 사람이 준대. 우리 뭐 준대요? 스탠딩 데스크를 준대. 이거면 된다고요. 자, 얘가 준대 우리한테 스탠딩 데스크. 그 스탠딩 데스크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앉아서 일하는 거 말고 서서 일할 수 있는 책상 있죠? 자, 이거 준대요. 이거 가지고 이제 대답을 들어보죠. 뭐가 나올지 전혀 알 수가 없죠? 다시 한번 윗사람이 준대 우리 스탠딩 데스크 준대. A. Yes, the office needs better lighting. B. A drawer in my desk. C. I'm actually a fan of my current setup. 대답이 재밌죠. 그러니까 일부러 물론 제가 그런 것들을 좀 가져오긴 했어요. 여러분이 여기에 좀 적응을 하셔야 되니까. 근데 봤을 때 yes, no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책상 준댔더니 라이팅이 더 좋은 게 필요하다. 아니야, 책상 준대니까. 그랬더니 라이팅 얘기는 될 수가 없는 거죠. 책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책상 준대 그랬더니 내 책상에 있는 서랍, 내 책상 안에 있는 서랍이래. 아니 책상을 준다니까 서랍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뭐 있죠? 데스크 이런 식으로 유사 발음까지 갔어. 그럼 지금 A 오답, B 오답, 정답은 C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C를 알아들으셨으면 잘하신 거라고 했죠. 못 알아들었어도 답은 고를 수 있었죠. 잘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보는 겁니다. 나는 사실 a fan of my current setup 이라고 하는데 우리 영어에서는요, 이 big fan, fan이란 표현을 되게 많이 써요. fan이 뭐죠? 누군가를 뭔가를 좋아하는 사람이 fan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I'm a big fan of you. 그럼 나는 너의 완전 빅팬이야. 나 너 광팬이야. 너 완전 좋아해. 이런 의미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뭘 좋아하는 거죠? current setup. 현재 세팅이 난 좋은데 라는 거죠. 야, 그 사람 윗사람이 우리한테 이 책상 준대더라. 아, 난 지금 세팅이 좋은데. 난 지금 게 좋은데. 왜 준대? 약간 요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정답. 이거 무슨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은 준대 했을 때 난 싫어 라고 대놓고 말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싫어 라고 말하기보단 나는 지금 게 더 좋은데 난 지금 거 좋아해 라는 표현을 쓴 거죠. 물론 또 prefer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a fan of 이런 표현까지도 여러분이 같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표현이 나오든 우리는 답을 맞출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선택 의문문입니다. 일단 선택 의문문은요, 보통 이렇게 패턴대로 좀 나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패턴을 웬만하면 강조하진 않는데 이 선택 의문문은 요 정도는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당연히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둘 중 한 가지입니다. 당연히 선택 의문문이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거 할래 저거 할래 난 이거 난 저거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Practical English라고 했죠? 요거 제일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둘 다 좋아요, 둘 다 싫어요. 이런 것도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근데 둘 다 좋다라는 거는요. 예를 들면 either, either 이런 표현들 좀 많이 쓰거든요. 약간 치트키 같은 거예요.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선택 의문문을 듣는데 멍멍멍 짹짹짹 or 나풀나풀 야옹야옹 이렇게 들었어요. or밖에 들은 게 없는 거예요, 영어를. 그러면요, 일단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뭐가 나와라? either, either, both, whichever 이런 거 나오라고 제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나오면 무조건 답이에요. 그래도 우리 최신 유형 보시는데 꿀팁 하나쯤은 알고 가셔야죠. 요거 나오면 무조건 답인데 물론 맨날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땐 정말 기도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나왔어요. 그러면 아싸 하면서 맞추시면 되고 대신 반성은 하셔야 돼요. 왜 내가 5월밖에 못 들었을까? 그죠? 그 반성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성장해서 그 다음 시험에서는 그런 기도하지 않고 실력으로 답을 맞추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둘 다 싫다는 유형은 요즘 잘 안 나옵니다. 약간 좀 하락했어요.
왜냐하면은 실제 대화에서도 좀 약간 못된 대답이거든. 이거 할래 저거 할래? 둘 다 별로. 그럼 이건 둘 다 별로. 뭐야 반대만 하잖아. 대안도 없이. 그래서 요즘은 요 친구가 조금 라이징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제3의 대안입니다. 즉 제3의 대안이 무슨 말이냐? 지금 내가 이거 할래 이거 할래 두 개는 아니야. 그거는 둘 다 싫고 나는 요게 좋아요 라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우리 평소 대화할 때 많이 쓰잖아요. 오늘 피자 먹을까? 떡볶이 먹을까? 난 햄버거 먹고 싶은데. 이거 대화 돼요 안 돼요? 되잖아. 그 말은 근데 자연스럽게 무슨 뜻이야? 둘 다 별로고 햄버거가 먹고 싶어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굳이 찝지 않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요 분석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아셨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대화하실 때 친구들하고 주변 분들하고 대화하실 때 요런 게 나오면 한 번 더 콕 집어보세요. 예를 들면 다시 한번 피자 먹을래? 떡볶이 먹을래? 난 햄버거가 먹고 싶어. 그러면 두 개는 별로라는 거지? 이렇게 한 번만 짚어서 얘기해 보세요. 토익 졸업할 때까지만. 그러면 이 유형을 좀 더 확실하게 익히실 수 있겠죠? 자, 선택 의문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랑 뭘 고르는 걸까요? Number 5. Is this project going to be discussed in person or via an online conference? 우선 되게 중요한 표현도 좀 들어가 있고요. 근데 그거를 몰랐다 하더라도 선택 의문문이었으니까 어떤 걸 고르는지는 충분하실 거예요. 예를 들면 프로젝트를 디스커스 하냐라는 거죠. 일단 디스커스 이 단어 되게 중요한데 토론하다, 논의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토론이나 논의는 뭔가 되게 거창해 보이죠. 사실 그렇게 거창하게 외우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요. 디스커스하고 디베이트 일단 같은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토론하다, 논의하다인데 speak이랑 talk은 뭔가 말하다잖아요. 토론하다, 말하다 약간 이 느낌이 좀 다르다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토론도 결국엔 말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토론하다, 논의하다라고 암기하지 마시고요. 말하다라고 암기를 해주세요. 그럼 나중에 리스닝에서도 리딩에서도 이런 paraphrasing 패턴들을 잘 기억하실 수 있거든요. 다시 한번 토론하다, 논의하다가 아니라 말하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럼 야 우리 프로젝트 말하냐라는 거 in person 직접 말하니 아니면은 뭘로 온라인 컨퍼런스로 말을 하니 라는 거겠죠. 즉 만나서야 온라인이야. 요게 좀 이 선택 의문문에서 골라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발음이 하나 있습니다. 요 단어는 뭐뭐를 통해서라는 단어인데요. 발음이 보편적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via, 두 번째는 via라고 합니다. 이거는 약간 지역마다 사람마다 달라요. 영어라는 게 워낙에 넓은 지역에서 사용을 하죠. 물론 대부분 보편적인 발음들이 있는 단어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좀 갈려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쩔 수 없어요. via, via 둘 다 발음을 좀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가시면 직접 할 거야? 온라인으로 할 거야? 대답 갑니다. A. The details haven't been announced. B. I assume you visited the website before. C. What did they end up talking about? 이번에는 대답도 굉장히 좀 재밌었는데요. 봤을 때 직접이야 온라인이야 그랬는데 지금 세부 사항은 발표되지 않아가지고 그 말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몰라요들은요. 연결만 되면 거의 정답이에요. 물론 이건 안 되겠죠. 이름이 뭐예요? 몰라요. 이거는 대화가 안 되니까. 근데 지금처럼 야 직접 한데 온라인으로 한데 모르겠어 나도. 결국 이 얘기잖아요. 이 말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정답이다라는 거죠. 그럼 B하고 C는 왜 오답이냐를 봐야 되는데 여기서 요 assume 요 단어를 좀 보셔야 되거든요. 이 단어 발음 한번 들어볼게요. I assume you visited the website before. 이게 assume으로 들리세요? I assume you visited the website before. 그쵸. 거의 I assume 약간 요런 느낌으로 들리는데 왜 그러냐면 보세요. I assume이에요 원래는. 근데 이 어죠. I, 우, 에, 오, 어. 이게 영어에서 모음이거든요. 모음은 제가 보통 반 죽인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자, 반 죽일 거야 이렇게 발음을 소리를 좀 작게 낸다는 뜻이에요. 반 죽인다는 건. 근데 우리도 지나가다가 누가 나한테 야, 난 널 반 죽일 거야. 그러면은 네 이러진 않을 거잖아요. 살려주세요 그럴 거란 말이야. 누구한테? 앞에 있는 애한테 살려주세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랑 춤이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I
assume 이 느낌이에요. I assume인데 어를 조그맣게 되는 거야.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I assume you visited the website before. I assume 요 느낌이에요. I assume you visited the website before. 그러니까 어랑 assume이 분리되고 이랑 어가 붙는 엿박자들. 영어는 박자가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리듬감이 있는 언어인데 한국어는 좀 정박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적응을 좀 하셔야 돼요. 그냥 한국어의 리듬대로 영어를 읽어 나가시면 그냥 한국어 같은 영어가 되는 겁니다. 그거는 제대로 된 영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I assume you've visited the website before 이게 아니라 I assume 이런 느낌으로 리듬감을 주셔야 되고요. 우리 assume 같은 경우는 생각하다잖아요. 그건 나는 생각을 해. 네가 웹사이트에 전에 방문한 적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걸로 한데 저걸로 한다는데 너 여기 와본 적 있잖니? 라는 거는 대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용이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 가본 적 있어. 근데 어떤 걸로 할 거냐고 명확하게 대답이 나오지 않죠. 그 다음 What did they end up talking about? 이라고 하는데 end up ing는 결국 뭐뭐 하게 되답니다. 그럼 뭘 걔네가 결국 이야기했어? 그러니까 모른다고 이걸로 해 걔네가 뭐 얘기했어? 아니 내가 너한테 물어봤잖아 지금. 너는 대답을 해줘야 되거든. 연결이 안 됐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유가 없어요. 대화입니다. 여러분이 모국어적인 대화를 좀 잘하실수록 영어를 가지고 특히 파트에서 대화적인 부분을 캐치하시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대화하시면서도 이거 파트 2에서 들었던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모국어로도 토익에 복습을 하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모르겠다는 응답들이 있죠. 물론 이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몰라요. 제가 책임이 아니라서요.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이런 것들을 한 번쯤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얘네들을 패턴으로서 외우시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은 보고 해석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질문 듣고 대답 듣고 대답이 되냐 안 되냐 그 생각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자, 파트 정복하는 방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죠. 그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단어 당연히 암기 많이 하셔야 되고요. 눈으로만 말고 귀로, 입으로도 여러분이 단어를 좀 암기해 보시고요. 패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꾸 옛날처럼 패턴 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보다 질문을 먼저 잘 들을 겁니다. 질문을 잘 듣는다라는 건 가장 잘 들리는 몇 단어? 3단어. 조금 길면 4단어. 요 정도입니다. 중요한 거 보통 앞쪽에 있는 편이다. 기억해 두시고요. 질문 듣고 대답을 들었는데 우리말로 대화가 된다. 그냥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우리말로 말 되는 것 같아. 정답. 그냥 뭔가 말이 안 되는데 뭔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오답. 요렇게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깔끔하게 가실 수 있고요. 오늘 저와 함께 살펴봤던 내용들 여러분 잘 기억하신다면 Part 2를 정복하시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을 겁니다. 저는 해커스 토익에서 리스닝을 강의하고 있는 임세훈입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 버렸어.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